안녕하십니까, 선수입니다. 오늘은 깊이 수종과 배식 방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골, 나의 고향, 시골 집을 가서 보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뒤에 북쪽으로는 산이 드리워져 있고 남쪽으로는 연못이 아니면 저수지가 놓여 있고 동쪽으로는 동류천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큰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이 형태가 전형적인 시골의 형태입니다. 이 시골의 형태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큰 마을에 들어가는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나무가 큰 당산나무가 있죠. 그 당산나무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방도림, 도둑을 방지한다. 동네에 도둑을 방지하는 방도림이라고 해가지고 정자나무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정자나무 옆에는 꼭 보면 집이 한 채씩 있죠. 그 집이 한 채씩 있는 집을 보면 큰 나무에 게려져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큰 나무 옆에 집이 있는 동네 입구에 집 같은 경우는 한이라고 그랬어요. 한가한. 왜? 이런 집에 형성되어 있는 구조는 큰 나무 밑에 들어가는 집,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집은 한가하니 이 집 자체가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손님들 내왕이라든가 등등 자식들 번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면에 있어서 좀 빈곤하게 살고 한가하다. 그래서 한가한 이 한자를 쓰면서 이 보편적 큰 나무에 있는 동네 어귀에는 집을 짓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동네의 각 마을에 형성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나의 개인 집을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집 북쪽변에는 대나무를 심어요. 집의 북쪽변에는 대나무를 심는 이유는 북쪽의 북풍 한스를 막아주고 이 찬 기운을 막아주고 또 서쪽 편에는 또 대나무를 심어요. 대나무를 심었을 때 서쪽에 대나무를 심는 이유는 나의 이 집에 재물이 많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의해서 서쪽에다는 대나무를 심고 그 다음 이 뭐예요? 이 나무 표시입니다. 나무 표시. 그 다음 이 집 자체 이건 울타리고 이 집 자체 한 가운데다는 나무를 심지 않아요. 큰 나무를 심지를 않습니다. 왜? 이 한자상에 보면 나무 심어져 있는 울타리에 나무 심어져 있는 모습이 빈곤할 빈자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옛날은 농경사회의 문화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마당 가운데다가 나무를 심어놨으면 그 집에 농사거리를 태양에 의해 말린다든가 이런 것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빈곤할 곤자, 가난할 곤자, 이 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 한 가운데다는 나무를 심지를 않아요. 큰 나무를. 근데 이 집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했을 때는 이 면적이 크다고 했을 때는 큰 본체 정면 앞에다가 석류나무를 두 그루 심어요. 석류나무를 두 그루 심는 이유는 자손 번식과 자손들이 내가 뜰 앞에 심는 뜰 앞에 석류나무 두 그루 심는 이유는 아들을 많이 낳아서
또 자식들이 번성을 하기 위해서 석류나무를 2개를 심고, 그 다음 이 집 대문 앞에 심는 나무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문전쌍조라 해서 대추나무를 2그루 심는 것은 자손 번식과 또 뭡니까? 장수, 오래 살기 위한 장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전쌍조에서 대추나무를 2그루 심습니다. 그러면 이 대추나무 성질은 어때요? 다른 봄에, 이른 봄에 전부 다른 나무들은 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막 다 하는데 이 대추나무만큼은 늦은 봄까지도 싹을 틔우지를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대추나무는 싹도 안 나오고 다른 나무도 싹이 났는데 하고는 죽었다냐 해서 베어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는 나무가 대추나무예요. 그래서 대추나무는 늦게 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설적으로 양반나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대추나무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추나무 성질이, 대추나무에다가 우리가 그저 가지가 빠졌다고 했을 때 낫이나 톱으로 잘라준다든가 해보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빗자루병이라 해가지고 빗자루병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꺾으면 꺾고 아니면 죽도라든가 아니면 그저 청으로 막아서 뭡니까? 구리로 만든 칼 이런 걸로 해서 대나무를 비고 허리 쇠로 되어 있는 대나무로 펴서는 빗자루병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나무는 어떤 악천후가 오더라도 꽃이 피면 그 꽃에서 꼭 종자 번식 한나의 씨를 꼭 대추나무를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추나무를 달리기 때문에 자식을 번성시킨다, 자손을 번성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례 때, 결혼하는 혼례 때 대추나무를 치마폭에, 여자 치마폭에 대추나무 밤 이렇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 던져주는 이유가 자손 번식을 위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다음 이 동쪽 담 밖으로는 동쪽 담 밖에 심는 나무는 뭔 나무예요? 복숭아나무예요. 복숭아나무를 담 안에다 심지 않고 담 밖에다 심는다 이거예요. 담 밖에다 심는 것은 복숭아나무가 지난주에 강의했을 때 복숭아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치로 아주 집안에 한두 그루 심어 놓으면 굉장히 생활하는데 유익해요. 그 다음 이 동남강이죠. 동남강 여기에 심는 것은 느릅나무를 심어요. 느릅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그저 속담에 느릅나무를 문 앞에 심는 느릅나무는 불효자라고 그랬어요. 왜? 느릅나무는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귀신 중에서 해코지, 우리 집안, 모든 것을 해코지하는 귀신이 넘어 들어온 것을 방지한다 해서 느릅나무를 동남간에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동북간에, 동남간 아니죠. 남서지간에. 그 다음, 이 서북 방향에 심는 이 나무는 오동나무를 심어줘요. 오동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슨 이유에서 심냐면 결혼할 때 옛날에는 집에서 다 오동나무를 심어서 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서북간에 심는 오동나무는 그 집에 노비가 번성을 해서 이 집안에 잘 되어라 하는 의미로 여기에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북쪽에다가 무엇을 심냐?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북쪽 대밭 입구에다 사과나무를 심어요. 왜? 사과나무를
대문에서 보이는데 이 집 앞에다 심으면 그 집에 옛날에는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 집에 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딸이 좋은 귀인한테 시집을 가라 하는 의미로 사과나무를 심는데 문 앞에 심는다든가 집 앞에 심는다든가 문 열고 봤을 때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지나가는 옛날은 글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예요? 거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좀 요 종교 이야기 하기는 뭐지만은 예, 스님들이 예? 시주 좀 해주라고 예? 왔을 때 쳐다보고 아, 이 집에 사과나무가 있구나. 그러면 아, 예쁜 딸이 있구나. 그러면 이 주인이 시주 오는데 인세금은 그 사람들이 이 집에 온 사람들이 나가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아, 그 집에 인심이 고약하더라. 해서 그 딸이 시집 가는데 곤욕을 치렀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과나무는 북쪽에다 심는다. 그래서 이 동쪽을 우리가 청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서쪽을 우리가 백호라고 그러죠. 그 다음 남쪽을 주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북쪽을 해엄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동쪽에 청룡의 기운이 부족해 있을 때는 복숭아나무나 버드나무를 심어서 오늘 담 바뀌죠. 버드나무를 심어서 이 동쪽의 기운을 북돋아 주고 그 다음 서쪽에는 백호의 이 기운이 약했다 했을 때는 느릅나무나 치자나무나 치자는 하얀 꽃이 피어요. 치자나무나 감나무를 심어줘요. 감나무. 그리고 남쪽에는 주작이라고 그러는데 남쪽에는 매화나 대추나무를 심어주고 그 다음 북쪽에는 현무라고 그러는데 사과나무나 살구나무나 번나무나 진달래를 심어서 이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 기운을 북돋아 준다 해가지고 이 심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심은 거예요. 그 다음 조율, 시이. 조는 뭐예요? 대추조죠. 방금 대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 율은 뭐예요? 밤나무예요. 밤 송이에 밤 알이 몇 알 들어있어요? 한 알이요? 아니죠. 세 알 들어있죠. 세 알 중에서 세 알이 다 토실토실한다든가 아니면 두 알이 토실토실한다든가 한 알이 토실토실한다든가 그러죠. 그래도 하여튼 두 알이 들어있던 토실토실한 두 알이 들어있다도 한 알은 쭉쭉이라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꼭 세 알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 세 알이 들어있고 이 밤나무 성질이 밤나무 성질이 밤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나무가 커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밑에 뿌리에는 그 밤 알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살아있는 채로. 그래가지고 첫 밤이 열리는 그 시점 되면 그 밤 씨앗이 떨어져요. 나무에서 분리돼요. 그 이치는 뭐냐면 현재의 나와 이 밤나무 현재의 나와 또 조상의 영원한 연결을 시켜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나무를 집 뒤에다도 밤나무를 심는 이유가 그가 있죠. 그 다음 감을 말해요. 감 아주 좋은 감이라고 대봉 아주 크고 좋은 감이라고 해서 그 감 씨를 받아다가 내가 집에다가 심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커가지고 대봉이 열릴까요? 절대 안 열려요. 그 감은 고염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감이 열려요. 그러면 대봉 씨를 심든 감씨를 심든 심어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서 접목을 해줘야 좋은 대봉이든 단감이든 그 감이 열려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낳았으니까 어떤 환경에 있어든 잘 크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은 다음에 이 자식이 성공하고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그래서 이 서측변에다는 감나무를 심고, 그 다음 이는 뭐예요? 배예요, 배. 자, 여기에서 조는 씨가 하나 달렸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씨가 하나 달렸기 때문에 이것은 임금을 상징하고, 이것은 율은 뭐예요? 세 개의 안에가 들었죠. 그러면 세 개가 안에 들었으면 우리가 삼정성,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말하는 삼정성을 뜻하고, 시는 감시는 원래 6개가 들어있어요. 6개가 들어있으면 뭐예요? 육판서, 육판서 그걸 의미하고, 그 다음 이는 몇 개 들어있어요? 씨가 배는 배씨는 8개가 들어있어요. 8개가 들어있다는 것은 팔방백, 방백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때는 팔도의 도지사를 말을 해요. 그것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율, 시, 이 순서대로 제사상이라든가 우리 명절 때 상인을 놓을 때 이 순서대로 놓는 이유가 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촉규와 양척조, 추자, 지부자, 봉선화, 자말리어, 개관화, 그 다음 삼해, 용규, 이 우리가 봤을 때 이 식물들은 주로 어디가 많이 심어지냐면 이 장독대 주위에, 울타리 주위에 많이 심어지죠. 이 나무들은. 이 식물들은 많이 심어지는데, 이 많이 심어지는 식물들의 특성은, 이 추자는 실질적으로 이 집에 심는 것은 추자는 뭐냐, 가래나무를 말을 해요. 호두나무도 이제 약간 틀리는데 가래나무를 추자로 가래나무인데 가래나무를 심는데, 가래나무는 주로 어디다 심냐면 그 집에 효자가 있다 이런 의미로 성묘 가는데 조상의 무덤 주위에다가 이 가래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묘를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추행을 간다, 추행, 그것이 성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추행을 갑시다, 그러면 성묘를 갑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효자, 그 집안에 효자가 있구나 이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척촉, 이것은 철쭉이라고 말씀드렸죠. 철쭉은 음지식물이기 때문에 이 북쪽편에다가 심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개꽃은 이 대나무밭 사이사이에다가 개꽃을 심어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해주죠. 자, 뎁사리, 지부자라고 그러죠. 이 뎁사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문 들어오는 대문에 열고 들어가서든 대문 열고 들어가기 전이든 간에 그 집 주위 담벼락 있는 데다가 뎁사리를 심어줘요. 이 뎁사리 모양 혹시 많이 보셨죠? 이 뎁사리가 작용이 특히 방광요도염에는 특효약이에요. 그 방광요도염, 이뇨작용을 하고 신우신염, 음부습진, 성기 위축을 치료한다 해서 그때 뎁사리를 많이 심고, 가을에 이 뎁사리를 빗자루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빗자루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뎁사리를 많이 심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 분꽃을 자말리엽이라고 그래요. 분꽃은 시골에는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시계가 많이 있지만은 전에는 시계가 없었어요. 그러면 날씨가 굳고 했을 때 밥을 배가 고파야 꼭 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시간이 없을까 싶었는데,
이 자말리엽 꽃이 오후 4시쯤 되면 꽃이 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4시쯤 피면 아, 저녁 밥을 시간이 됐구나 해서 밥을 허게끔 만들어주는 시계 역할을 해서 자말리엽을 그때 분꽃을 심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맨드라미. 맨드라미는 실질적으로 그 장독대 옆에나 우물가에 많이 심죠. 근데 이 귀신의 접근을 막아주는 데는 이 맨드라미가 좋아요. 그래서 귀신의 접근을 막아준다 해서 맨드라미를 많이 장독대 옆에다 심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각종 출혈, 이질, 부인, 대야증, 피하고 관계되는 병에는 맨드라미가 좋죠. 이마에 머리카락 부위에 종기가 생겼을 때 환부에 설탕과 개어 붙이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까마중을 용규라고 그러는데 이 모습이 까지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용규는 인후염, 종기, 피부 가려움증, 관염은 이것은 용규 뿌리가 이 관염에 잘 들어요. 근데 이 용규하고 삼해, 뱀딸기, 삼해하고 이 까마중하고 두 개 섞어서 사용하는데 각종 암 치료하는 데는 이거 이상 덮을 것이 없습니다. 뱀딸기, 삼해, 위암, 자궁경부암, 비암, 인후암, 해수, 백일해, 지혈작용, 진해작용, 평열작용을 하는 것이 뱀딸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 뱀딸기를 먹기 위해서는 눈썹을 하나씩 빼고 먹는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장미과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이 뱀딸기 실제로 어렸을 때 많이 따먹었어요. 예. 그럼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